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저번 영상까지 해서 증시 전망 그리고 각 종목별 리뷰 영상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종목별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은 조금 제 관심 종목들은 조금 움직여서 좋았던 장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 막판에는 이제 금요일 날에는 이제 하락 마감을 하면서 주말이 좀 불안해지는 장이 아니었나. 특히나 이 구간이 금요일 날 이제 지수적으로 봐도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유튜브 영상들을 조금 보는데, 기간 조정,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조정이 왜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때 이 12월 달의 조정장에서 사실 조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에 예측이 됐었던 조정장에 개인들의 매수가 장중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확 오지 않고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번 1월 달 동안에 1월 조정이 올 구간에서도 개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조금의 이제 조정폭이 마락 올라질 것이다. 큰 조정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강하게 밀렸습니다. 어, 이 지수가 강하게 밀린 장에서 뭐 예를 들어 특정 섹터, 특히나 이제 우량주, 뭐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업종들이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던 구간에서 그 업종 위주로만 하락을 했더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어, 전체적인 업종들이 한번 조정이 받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 하락에 대한 그 지수가 단기 조정이 오실 것이다, 아니면 이만큼 올라왔으니 좀 더 큰 폭으로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차트만을 보고 지수를 예측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예탁 예수금들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상승 모멘텀, 지수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가장 크게 보이실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지금 제일 솔직히 핫 토픽이라고 할 부분은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 부채를 발행하고 그런 시장에 풀린 돈들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어져서 왔다라고 가장 큰 모멘텀으로서 그 유동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유동성이 끊겼냐?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한국 등과 같이 부채 발행과 시장에 돈을 뿌리는 행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유동성의 파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점에서 이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큰 하락을 맞이할 가능성은 적다. 뭐 단기적으로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상승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유동성의 장이 끝난 건 아니다. 특히나 미국이 현재 대량의 현금을 이제 뿌리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인플레이션장이 형성이 되면서 자산 가격 상승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한 번의 마지막에 한 방이 더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조정장에서 다 털고 나가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이번 조정장을 좀 버티신 분들은, 이번 조정장이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유동성 파티가 한 번 더 올 거다. 유동성 파티가 한 번 더 올 때는 어떤 섹터들이 오를지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하기 힘들어도,
한 번은 또 한 번에 이제 강세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조정은 와야 돼요. 사실 이때가 좀 비이상적이었어요. 이때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받쳐줬던 게 이상했었던 거였어요. 2주 동안 이렇게 조정이 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왔으면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왔던 게 이상했던 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이렇게 했지만, 어제장에서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것을 보고 생각보다 12월 달에 내가 생각했던 이런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지금 너무 높아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왔다. 개인의 조정에 받쳐주는 매수세보다 매도가 더 강한 장세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건강한 조정은 받아야죠, 당연히. 건강한 조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유동성의 이 큰 흐름이 터지면서 한 번의 상승장, 다시 한 번의 큰 상승장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조금 조정장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1월 말까지 오고 2월부터 3월까지 2월까지는 또 상승 파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3월달 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찌됐든 변동성은 커지면서 지수가 조금 횡보하거나 아니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10월 달부터 이제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이라면, 11월 달부터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이라면 이 변동성장, 그러니까 누구나 이 주식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11월 달에 정말로 큰 상승이, 그러니까 고점을 탄 사람들이 아니라면 웬만한 주식들로는 상승을 먹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갖고만 계셨으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장에서 봤을 때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는, 정말로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옥석 가리기식 이제 기업들이 생존하지 않을까. 이런 변동성장이 시작이 되게 되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승장에서 수익을 먹으셨던 것들을 이렇게 변동성장에서 다 뱉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트를 어떻게 짜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지금 많이 올랐다,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다. 예를 들어서 그린 뉴딜, 자동차, 반도체, 이런 진짜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존재하지만, 뭐 바이오,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변동성장에서는 어느 섹터가 빠질지 몰라요. 많이 올랐던 섹터들 중에 이게 지수가 지금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장에서 어느 섹터가 크게 빠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수익 구간이라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섹터별로는 좀 수익 구간, 지금 많이 올랐던 섹터라면 수익을 실현하시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찾으십시오. 시장 대비해서 많이 안 오른 것들, 저점인 것들, 현재 이런 것들을 찾다 보시면 지수가 조정장이어도 내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다. 아니면 아싸리 현금화 시켜서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과 수익 실현을 함과 동시에 현금을 들고 관망하는 태도 포지션을 취할지, 그리고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들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짤지 라는 두 가지 이제 포지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종목별로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일단 매수를 했던 종목이 생겼어요. 최근에 이제 LS 일렉트릭이라고 제가 산업 분석 영상에서 ESS 관련 산업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ESS가. ESS가 이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이고, 그에 관련된 산업별 종목 여러 가지 중에 이제 LS 일렉트릭을 제가 이제 선별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보고 있는 와중에 한 번은 엄청 상승을 보였죠. 11월 달 기준으로 바닥을 찍고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한번 뚫을까 싶더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지지 반등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큰 하락을 보였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매수를 한 거는 이 구간, 정확하게 이제 박스권 차트라고 하거든요. 지금 5만 원, 그다음 7만 9천 원에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의 라인에서 박스권 중앙선 라인에서 지지 반등을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일단은 1차 매수를 진행을 한 거고요. 이 구간이 굉장히 지금 박스권 중앙선 라인과 동시에 전에 이제 상승하면서 지지 반등을 보였던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전하게 들어갔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분할 매수예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하고 하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르면 뭐 좋은 거죠. 바로 오르면 바로 수익 실현하면 되죠. 근데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차 매수 구간도 잡아놔야 돼요, 항상. 그래서 2차 매수 구간으로는 59,300원 라인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바닥 찍고 올라갔을 때 저항 라인, 이 라인이 한번 떨어졌을 때 2차로 한번 지지 반등이 나올 구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판단 근거는 단순해요. 그래서 59,000원 라인을 이제 2차 매수 구간으로 보고 일단 1차 매수 진행하고 2차 매수까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장 모멘텀은 좋아요. 지금 LS 일렉트릭 그 차트 자체도 이제 구리 관련된 이제 그 물가 상승 대비해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장이 일어나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구리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이익 변동률이 뭐 크게 적용되는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 1월 8일 때 이제 구리 가격이 엄청 폭등했을 때 그날 이제 상승했던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모멘텀은 존재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ESS 산업부에 대한 저평가 영화. ESS 산업부, 다른 산업부, 이 LS 일렉트릭에게 존재하고 있는 다른 사업부들은 괜찮아요. 수익도 잘 나오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좋아요. 성장 전망도 좋아요. 그런데도 이 LS 일렉트릭 쪽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ESS 산업부 때문이거든요. ESS 사업이 계속해서 화재 막 발생했다, 뭐 그리고 수익성도 안 좋다, 국가에서 뭐 이렇다는 안 좋은 영향들만 많이 지금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산업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재생 에너지의 큰 흐름 속에서 ESS는 불가피해요. 무조건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ESS 관련 산업. 이제 어느 정도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정말로 이제 가시화되면서 성장 산업들이 생기고 나게 되면 ESS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니즈들은 생겨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시장 관심이 수요가 쏠리게 되면 주가는 다시 반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평가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굉장히 싼 구간이다라는 생각과 가지고 있어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두산 바켓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산 바켓이 좀 밀렸죠. 크게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두산 바켓이 가장 좀 조금 어려워진 구간이다. 이렇게 강하게 밀리면 좀 이제 힘들어졌다. 만약에 이때 이제 도시캔들 나오면서 조금 한번 큰 상승을 보였으면 뚫고 어느 정도 안착 34,000원 라인 안착이라도 시켰으면 다음 주를 기대해 볼 만 하겠는데 바이든 테마와 관련돼서 이제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었는데 금요일 날 지수가 밀리면서 또 엄청 크게 밀렸습니다. 연기금이 또 팔았죠. 이게 진짜 좀 수급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는 게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이 이제 매수로 돌리는 시점은 딱 그거 하나예요. 두산인프라 코어 매각이 성사가 되면 연기금도 매수로 돌릴 거예요. 적어도 매도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주가 상승은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눌리고 있다. 눌릴 구간이 아닌데 눌리고 있다. 라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 정말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눌려야 되나?
정말 이 정만치 좋고 테마도 잘 탄 기업인데도 이렇게 계속 눌리니까 시장 관심을 받기 힘들죠. 어느 정도 뚫고 이렇게 올라가줘야 시장에 이제 수급 받으면서 개미 타고 이렇게 해서 더 좀 노려볼 만한 기업인데 아쉽다라는 생각만 드는데 어찌됐든 버티면 그런 구간 옵니다. 인프라코어 메가까지 뭐 기다리든 아니면 바이든이 진짜 건설 인프라 메가 건설 인프라 공략까지 기다리든 뭐 둘 중에 하나 뭐가 됐든 간에 먼저 뛰겠죠. 그때부터는 주가 탄력 받고 상승으로 계속 치고 올라갈 거라는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음, 만에 한들 이번 조정장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뭐 31,000원 이 라인까지는 무조건 지켜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31,000원, 31,800원 이 라인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좀 세밀하게 좀 차트를 보면 두산 바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박스권 라인이거든요. 제가 말했듯이 여기 이제 밑에 하단, 상단, 중앙선 라인이에요. 그래서 중앙선 라인에서 제가 이제 강하게 또 매수를 진행을 했었죠. 여기 중앙선 라인에서 못 들고 다시 지지 반등 보이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중앙선은 기관들이 못 뚫고 내려가는 이유 중에 강한 상승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매물들은 쉽고 못 내려가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계속 반등을 보이다가 큰 상승으로 이어졌죠. 갭 상승. 진짜 눌렸던 것들 복수하듯이 갭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기 밑에 박스권에서 놀던 두산 마켓이 여기 위에 박스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중앙선 라인을 뚫고 올라오면서 여기 위에 박스권으로 안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쌍바닥을 짚고서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으려고 시도를 중이다가 밀리게 된 건데 전에 한번 뚫고 올라갔을 때 내려온 구간에서 지지 반등을 보였던 구간이 있어요. 이때 엄청 큰 변동성을 지었죠. 이때 바닥에서 이때 상단까지의 엄청 큰 변동성이에요. 사실 이틀간의 거래량 대비해서 이때 보였던 지지 반등 구간이 이제 새 박스권에서의 주안선 라인이다. 박스권의 중앙선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는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오고 아싸리 여기에서 갭상승을 띄우고 지지 반등을 보이면서 이 중앙선 라인은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 라인을 절대적으로 지켜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롭게 매수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31,000원 이제 구간에서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바이든 테마, 건설 인프라 테마에 타고 상승 구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강한 상승이 보일 구간은 사실 이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이 진행이 돼야 된다.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이 진행되면서 수급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이익 정만치가 이제 수급적으로 안정화되면 그때부터는 강한 상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두산 마켓은 일단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엠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바이오니아가 이제 전날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죠. 목요일장에 크게 상승하고 장중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수에 밀려서 마이너스였다가 장중에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여기 분봉을 보시면 60분 분봉을 보시면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하락을 보이다가 이때죠. 이때 이렇게 하락을 보이다가 장중에 갑자기 상승했어요. 30분 봉으로 볼게요. 장중에 갑자기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30분 봉으로 봤을 때 한번 밑바닥을 다지고 계속해서 상승 구간으로 돌입하고 있다. 밑바닥을 다지면서 계속해서 반등하면서 상승 파동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또 한번 밑에를 다지고 또 큰 상승을 올린 상태이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지금 지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장이 마감이 됐다라는 정도입니다. 지금 지지 반등이 나오는 라인은 정확하게 전에 이제 상승하기 전에 이제 고점 라인이죠.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밑바닥을 다지고 크게 올라가면서 전고점 라인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 엔바이오니아는 지수 조정에 크게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적인 영향이 커요. 아무래도 지금 잠깐만요. 수급적으로 한번 봤을 때 엔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매도가 없습니다. 기간의 수급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기간궤에서 0, 0 아예 잡히질 않아요. 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한 번씩 잡힐 때가 있지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제 같은 조정장에서도 기관들이 매도가 엄청나게 강했던 장에서도 기관의 그 수요는 잡히지가 않아요. 즉 개인과 외국인만 존재하는 장이다. 그리고 이 외국인마저도 진짜 외국인인지 모르겠다. 어느 하나의 그 주체, 세력 주체의 가능성이 높다. 물량 다지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에서 뭐 세력주다, 작전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장의 가능성이 밸류가 높은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수 조정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종목이기도 해서 안정적으로 좀 관망의 포지션을 유지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엔바이오니아는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아요. 그냥 이게 이 사업에서 GLP 산업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일봉에서 봤을 때는 이게 누가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려갖고 지금 장 마감한 줄 알겠는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밑바닥 다지고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중간선 라인에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다지고 올라갈지 내릴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매도를 한번 쳤어요. 이날 이제 저점 잡고 매도를 쳤는데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좀 단타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차트가 제가 좀 한번 이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뭔가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수학은 지금 현재 차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400원 라인에서 제가 매수를 잡았죠. 14,400원을 잡은 이유는 전에 한번 떨어질 때 지지 반등을 보였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상승 이 바닥에서 상승을 하면서 뚫지 못했던 저항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려갈 때 이 지지 라인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1차 지지 라인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상승할 때 저항 라인을 봐셔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상승할 때 저항 라인이 이 14,400원, 14,500원 라인인데 이 구간에서 그래서 저는 1차 지지 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딩을 하고 있었죠. 이날까지만 해도 제가 내일장까지는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내일장에서 제가 매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차, 2차 이제 어디까지 이제 매도를 볼지에 대해서 볼 때는 이 16,000원 특히 처음 상승에서는 이 16,000원 라인을 뚫을지 안 뚫을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 이 16,000원 라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전에 이제 한번 고점 라인에서 여기에서는 한번 뚫고 상승을 보였어요. 하지만 내려가고 나서 다시 반등을 보여서 뚫고 올라갈 때 강한 상승을 보일 것이라면 16,000 라인 전전 고점 라인을 뚫고 올라갔어야 됩니다. 하지만 못 뚫고 지금 흘러내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15,800원 라인에서 이제 매도를 치셨는데 그렇게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크게 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간적으로 조금 더 한번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한번 큰 상승을 보이고 나서 1차 반등, 지지 반등을 보이고 전 고점 라인을 뚫지 못하고 한번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좀 하락을 보이면서 2차 반등 라인까지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2차 확 떨구지 못하고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갈 가능성도 존재해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쌍바닥의 가능성은 낮다. 왜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지금 가격 변동
가능성이 너무 커졌고 확실하게 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쌍바닥을 그리는 할 것 같다.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든 다음 이런 것들이 차트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확실하게 이번 구간에서는 13,700원 라인까지는 한번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13,700원 라인으로 2차 반등을 잡은 이유는 전에 한번 상승장에서 이렇게 반등을 나오면서 뚫지 못했던 라인 구간, 이런 구간들이 보였기 때문이고요. 전에 이제 상승장에서 지지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서 저항 라인으로 잡혀서 내려갔던 구간이라고 보고, 이 13,700원 라인, 13,750원 라인을 이제 2차 반등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매수가 진행이 된다면 13,750원 라인에서 매수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유저학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마켓, 엔바이오니아, 이수화학, LS 일렉트로닉 추가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한번 볼게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적으로 제가 이제 전날에 말씀드렸었죠. 이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14,400원까지는 종가로 올려놔야지 안정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밀렸습니다. 그래도 차트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이 쌍바닥이라는 차트가 무너지진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무너지려면 여기까지 떨궈지면 무너지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13,390원 라인을 반등하면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남아있다,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좀 받을 구간이긴 해요 현재.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은 조금 더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LIG 넥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군수업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 기준으로 산업 분석 영상은 아직 안 올려드렸는데, LIG 넥스원이 굉장히 차트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이쁜 구간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차트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 하단 라인에서 중앙선 라인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중앙선 라인에서 계속 지지 반등을 보이면서 크게 흘러내리지 못하고 이 상구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며칠간. 일주일간 계속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고요. 지금 한번 초입 구간에서 강하게 상승해서 상단을 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이렇게 V자 반동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밑바닥을 다지고 쌍바닥을 다지고 지금 한번 여기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큰 상승을 이어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LIG 넥선을 먼저 일단 영상을 올려드린 거고요. 군수업 관련된 영상은 좀 더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산업에 대한 모멘텀도 좋긴 해요. 솔직히 군수업이 지금 2021년도에 고반항 예산량이 올라갔던 점에서 일단 가장 크게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두 가지예요.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근데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은 사실 조금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이미 다 반영이 됐어요. 그 기대 심리를 지금 현재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실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보겠다고 이제 하나 시스템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실제 실적 대비해서 기대 심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저평가됐다고 보기 쉬운 종목은 지금 LIG 넥스원이라 봐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로템 또한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 심리들이 많이 좀 작용된 상태다. 현 주가 대비해서 매수를 지금 당장 본다면 LIG 넥선이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이 될 가능성이 좋다. 물론 수익률 자체만 봤을 때 하나 시스템과 현대 로템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를 시세 분출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 면에서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투자를 해왔어요. 음. 그러니까 고수익률,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 그러니까 절대 수익률을 보지 않고 항상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타일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제 지속적인 이제 수익을 원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계속해서 이제 복리 형식으로 쌓아가는 이제 투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마켓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이수화학 같은 경우,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 그다음에 새로 말씀드렸던 LIG 넥스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매수 구간을 보고 있는 기업은 두산 표현슬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에서 벗어나서 좀 더 밑에 1차 매수 구간까지도 오지 않아서 일단 이 구간까지 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었네요. 3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장이에요. 이제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장이고 여러분들의 포트가 실질적으로 좋았냐 안 좋았냐는 지금부터 갈릴 거예요. 만약에 이번 조정장에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정말로 반타작 나고 다 뱉어내는 구간이 나온다면 내 포트는 이상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지수 상승해서 그냥 올라갔던 그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